이 집단 행동하고 집단 항명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수사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관님은 감찰권과 징계권이 있으니 감찰하시고 엄하게 징계하십시오. 징계해서 이 지금 검사들이 뭘 믿고 이러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지금 영웅놀이 한번 하고 검찰 조직으로부터 영웅 인정받아서 나가서 1년 이내에 수백억 한번 땡겨보겠다. 정관예우 받아서 돈 좀 벌어보겠다. 이 생각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영웅놀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못하게 철저하게 단죄하십시오. 필요하면 국회에서 입법해서 지원할 테니까 지금 난동, 준동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죄하시고 정치권으로도 출마 못하게 하고 개업도 제한을 해야 됩니다. 개업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국힘당 꼬라지가 아주 가관입니다. 집안 싸움의 내분에 아주 콩가루가 따로 없습니다. 김혜지 의원이 같은 당 대변인인 박민영을 고소했습니다. 박민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혜지 같은 사람은 눈 불편한 거 빼고는 기득권이다. 이게 장애인 비하가 아니면 뭡니까? 이런 막말을 내뱉는 자가 공당의 대변인이라니 기가 찹니다. 장애인 비하 발언을 참다 못해 경찰서로 달려간 건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장동혁이라는 자가 사표를 반려하면서 박민영은 인재다, 지켜야 한다고 했답니다. 세상에 저런 막말쟁이가 인재라니 딱 국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인재라서 못 버리는 거겠죠. 인재요? 장애인 비하하고 막말하는 게 국힘의 인재상입니까? 적당히 선 지키며 더 열심히 분탕 차라 이건가 봅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치공장이 주목할 진짜 뉴스는 저 콩가루 집안이 아닙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 항명인이 문의하며 품잡던 정치검사들이 갑자기 살려달라며 바닥을 기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검사장들이 단체로 성명서 내고 법무부 조치 납득 못해라며 들이받았죠. 그런데 평검사 전보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저희는 사퇴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설명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십니다. 아주 가관입니다. 세계일 보고 조중동이고 물러다가 우린 억울하다 예의 갖춰서 말했다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폼 잡고 사표 던질 배짱은 없고 평검사로 쫓겨나서 지방 뺑뺑이 돌기는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검사장 감투 벗겨지니까 바로 꼬리 내리는 이 비굴한 민낯.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저들이 지금 사표 수리해달라며 도망칠 각을 재고 있는데 민주당 법사위관사 김원민 의원이 아주 속 시원한 지옥행 티켓을 끊어놨습니다. 사표 수리 절대 안 된다. 징계부터 받아라. 그냥 사표 내고 나가면 전관 예우 받으면서 변호사로 떵떵거리고 살겠죠. 김용민 의원 말은 감찰 거쳐서 징계 때리고 변호사 개업까지 금지시키겠다는 겁니다. 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돈줄 끊치는 겁니다. 평검사로 전보 보내서 굴리고 나갈 땐 징계 먹여서 변호사도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저 정치검사들을 다루는 올바른 사용법 아니겠습니까? 국힘당은 지들끼리 고소하고 감싸느라 바쁘고 기고만장했던 검사장들은 평검사 전부 한마디에 살려주세요를 외치고 있습니다. 검사 형님들 폼 잡을 땐 좋았죠. 사표 쓰고 도망가서 변호사 개업해서 돈 좀 만지려고 했는데 계획이 다 틀어져서 어쩝니까? 김용민 의원 말대로 징계 딱지 이마에 붙이고 변호사 개업도 못한 채 손가락 빠는 미래가 코앞에 왔습니다. 이제 검사장 명찰 떼고 평검사 명찰 달고 저기 땅끝 마을 지청으로 내려갈 준비나 하십시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항명 검사들은 원칙대로 징계하고 검사 징계법 통과시켜서 변호사 개업까지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진 법체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검사장들이 2명이나 지금 사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뭐 그분들의 의사표시긴 예. 한데
분명하게 경고하는데 예. 사표 수리 안 될 겁니다. 예. 사표 수리 안 되고 예. 징계 절차 감찰 통해서 징계 절차 하고 예. 징계 받고 그다음에 제가 뭐 낸 법이긴 한데 예. 변호사 개혁 금지 예. 그리고 그 출마 금지 정계 예. 출마 금지 이렇게 다 길들을 막아서 예. 저렇게 지금 준동하는 것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야 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표를 내는 그 배경이랄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거에 이제 역기인데 예. 지금 검찰 조직을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한다 목소리를 낸다라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고 나가서 출마를 하거나 예. 아니면 돈을 벌겠죠. 예. 지금 특히나 뭐 정관으로 나가서 이제 검사장급이니까 나가서 뭐 개업을 하면 1년 이내에 수백억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예. 게다가 조직을 위해서 저렇게 목소리를 낸 사람이라고 조직이 인정해주면 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유리하게 판단해 줄 예. 가능성이 있죠. 예. 팔이 안으로 굽는다거나 아니면 실제 유리하게 판단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급한 예. 궁박한 상태에 있는 피의자들은 그 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변호사를 찾아갈 수밖에 네.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노리는 거고 지금 변호사 개업 광고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것들이 착각이다라는 예. 걸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예. 징계하고 개업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일단 인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평검사로 강등 인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는 지금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네, 당연히 이제 인사 전보 조치를 저는 해야 된다는 네. 입장이고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법사위 위원들의 의견, 예. 범여권 그리고 뭐 무소속 의원이나 뭐 조국혁신당 의원 이런 분들의 의견은 인사 조치를 강하게 예. 빠르게 신속하게 해야 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예. 강등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예. 논란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예. 강등이 아니다. 아, 강등이 아니다. 예. 예. 지금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돼 있습니다. 아. 직급이 딱 두 개입니다. 강등이 아니고 단순 인사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사장이라는 직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검사입니다. 네. 법상으로는 검사가 다른 검사로 가는 것뿐이죠. 인사 이동이군요. 단순히. 맞습니다. 예. 수평이동입니다. 예. 검찰총장이 아닌 이상은 예. 다 수평이동입니다. 그래서 강등, 강임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례를 확정시켜놨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인사 이동을 시키겠다는 방침은 아직 법무부에서 확인된 게 아니죠. 확정한 게 아니죠. 뭐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이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는 예. 의견인 것 같긴 한데 예. 저는 적어도 뭐 전부를 인사 조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몇 명은 대표적으로 주도했다라고 예. 뭐 지목되고 있는 사람들은 인사 조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예. 저희 법사위원들도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요구하고 계시군요. 네. 그렇다면 이 인사 이동은 징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징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징계는 먼저 감찰을 네. 해서 법 위반 사유가 있는지들을 확인을 해야죠. 그런데 네. 지금 공무원의 집단 행동, 집단 항명 이런 것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찰하고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그런 징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예. 말씀드린 인사 조치는 보직 변경에 예. 불과하니까 이것은 징계는 아닙니다. 쌍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김혜진은. 비례대표로 꿀은 빨고 싶고, 근데 민주당 가면 공천 안 줄 것 같고. 왜냐면 그러니까요. 민주당에 널린 게 김혜지 과거든. 정말로 김혜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그런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거예요.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전 문제라고 봐요. 저렇게까지 무슨 그러니까 박민영 대변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게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인지도 진짜 만약에 이 평소 갖고 있는 생각이고 신념이면 아무리 뭐 어떤 좋은 뭐 맥락이 설령 그 앞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매우 부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저요? 김종혁 최고위원께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저 방송에서들 네. 이게 너무 부적절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있던 내용들을 다 전하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네, 맞습니다. 그걸 원래 다 들어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가 있지 하고 싶을 정도. 그러니까 장애인과 여성과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해외 이주 노동자들은 무슨 바퀴벌레 아유. 비유하기를 하는가 하면 네네. 그다음에 무슨 여성에 대해서 계집이니까 봐주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오체 분실을 시키겠다. 그리고 지금
그 박민영 대변인도 얘기하지만 장애를 무기로 삼는다. 그러면서 또 심지어는 장애가 천운인 줄 알아라. 너 장애인인 게 천운인 줄 알아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서 그 감동란 TV 감동란 씨인가 막 그 진행자가 그 사람이 그렇게 진행자가 그렇게 얘기를 네. 하면 옆에서 이제 말려야 되는. 아 맞아요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아니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그건 아니죠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네. 누구든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둘이 서 있는데 여러 사람도 아니고 둘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이 그런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들 네. 그 여성에 대한 그리고 이주민들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한다면 아이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 맞아요를 이런 식으로 웃고 같이 낄낄대고 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같았으면 예를 들면 이게 이 언론 자유가 굉장히 보장돼 있다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끝났을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아마 형사 처벌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당의 대변인이 저런 더구나 이제 우리 당 대변인이시니까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들을 저는 정말 네. 믿을 수가 없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당 윤리위원장이 지금 잘리셔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정말 문제라고 보는데요. 뭐 저 유튜버야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나가는 거 일단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된다. 네. 두 번째 나갔는데 그 사람하고 동조해가지고 더 심한 말을 지금 국민의힘이 인증한 패널이거든요. 저분은 국민의힘에서 그때 인증 패널. 네, 인증 네, 네. 패널로 이름을 다 올렸잖아요. 그 중에 네. 한 명이 저분이에요. 또 미디어 대변인이니까. 네, 게다가 이분이요. 네. 옛날에 일베 사용해가지고 일베어 같은 걸 아, 사용해가지고 논란이 한번 네네네. 됐을 때 뭐라고 변명했냐면 그거 내가 쓴 거 아니다. 내 동생이 쓴 거다. 아이디 공유한다. 네, 뭐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변명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 책임을 좀 전가하는 이런 말을 했으니까 평상시에도 어떤 생각 가졌는지가 제일 드러나고요. 네. 또 하나는 이들이 약자를 괴롭힌다는 게 아주 프레임이 고착화된 것 같아요. 그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뭐 성소수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여자라든가 뭐 물론 여자는 이제 뭐 약자인지 아닌지 또 논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을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면서 막 낄낄거리고 웃고 이러고 있는다는 거 말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는 왜 이 사람이 뭐 사표를 냈는데 반려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거를 반려한다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잘못했고 옳지 않은 그 자기네 당의 미디어 대변인의 말이 사실은 그 당의 생각이라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잘못 말했다라는 게 누가 보더라도 거의 많이 인정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뭐 안 하고 싶었겠지만 어쨌든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저는 당대표의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사표를 받기보다는 뭐 징계를 해서 뭐 혼을 무슨 내줘야죠. 당 원권 정지를 그렇죠. 한다든지 뭐 이런 걸 사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뭐 꼬리 자르기라는 둥 이러면서 사의를 뭐 하지 말으라는 둥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왜 대표님이 이렇게 너그러우신지 우리 김정혁 대변인 지금 주의받았습니다만 대변인이 아니라 김정혁 위원장 주의받았습니다만 그때 거하고 비교해보면 비교도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이게 당이 운영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을 점점 키워간다고 하는데 그 원이 도대체 어느 원인지 어느 기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장동혁 대표. 그 장동혁 대표가 논란은 정리하되 인재는 지킨다는 원칙 때문에 이제 사표를 반려했다고 하고요. 그 보수 정당에서 논란이 불거질 경우에 사람을 바로 내치는 꼬리 자르기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라는 이유로 이제 사표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저게 그 박민영 대변인 미디어 대변인이죠. 참 희한한 그 발언을 하고 다닌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게 장애 그 자체를 공격하는 거. 그리고 장애 그 자체를 지금 혐오의 대상으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렸다. 과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이준석 정치라는 것이 대놓고 혐오를 안 하고요. 혐오한 거 있으면 갖고 와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조롱을 투입시켜가지고 지지자들로 하여금 혐오 구조를 만들게 하는 상당히 좀 교묘한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앞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징계도 안 하고 뭐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징계가 없는데 저 발언이 규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한 일까지 우리가 봐야 될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려스럽고 저는 이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정말 고민을 좀 진지하게 네.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저도 저 보수 정당에 있으니까 이게 누워서 침 뱉기 같은 것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 보수의 그 덕목이라는 것은 사실은 관용, 따뜻함 뭐 이런 거거든요. 좀 이렇게 아버지 같은 느낌. 네. 혼날 땐 혼내더라도 야 뭐 이렇게 감싸 안고 가는 그런 이미지인데 제가 보니까 이제 극우들이라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네.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과 행동이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댓글 같은 걸 하는 거 보면 욕설이 아니면은 뭐 글이 안 돼 그냥 뭐 무슨 XXXX 해갖고 여기서 옮길 수 없는 정도의 단어들을 계속 써가면서 무슨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거나 뭐 이게 어떻게 됐는데 어떻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개 X, CX 뭐 이래가면서 그냥 그 욕으로 다 점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감독난 TV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유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욕설을 퍼볼 수가 있지 공개적으로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런 것들과 차단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과 차단하고 이런 사람들을 절연하지 않으면 그러면 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중도층이 일반 유권자들이 지지할 마음을 수 줄 수 있나. 있겠습니까? 네. 그럼 뭐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항명 그 항소 포기에서도 보여주지만 문제가 많은데도 우리 지지도가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행동하면 지지도 올라가겠습니까? 네.